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굉장히 이제 마지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파이썬의 마지막 개념인데 여러분들 기초 개념에서 마지막 개념인데 클래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클래스. 자, 일단 요 클래스라는 게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변수를 만들었어요. 뭐 age는 뭐 10살이고 그 다음에 name은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12살, 뭐 얘는 홍길수. 그러면 지금 변수를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인에서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변수의 값이 보존되어 사라져요.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당연히 사라지죠. 그렇죠? 왜 그렇다 했죠? 변수에는 데이터를 몇 개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한 개밖에. 그렇죠? 하나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age라는 변수의 값과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린트 해가지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나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나이는 age 살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는 있겠죠. 자, 실행해보면 어쨌든 나이는 몇 살, 몇 살, 누구 이름 뭡니다 라고 호출이 가능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이 되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어쨌든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런 걸 출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def introduce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이 녀석 함수 실행했을 때 얘가 요 문장 그대로 출력이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함수 실행했을 때 뭘 넘겨줘야 돼요? 바로 인자값을 넘겨줘요. age랑 name.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ge랑 name을 매개변수로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값만 세팅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넘기면 우리가 요 introduce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나이는 몇 살, 이름은 뭐다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룬다 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두 개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가진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의 이름, 사람의 나이, 사람의 뭐 좋아하는 음식, 사람의 취미, 사람이 뭐 사는 곳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함수,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홍길동이 달립니다. 홍길동이 춤을 춥니다. 홍길동이 뭐 공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매개변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번거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 했어요? 좋지 않다 했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 개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객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 리스트 있었죠? 그 다음 뭐도 배웠죠? 딕셔너리 배웠잖아요. 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는 객체의 일종입니다. 이런 걸 컬렉션이라 하는데, 그래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사실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말고도 뭐도 객체일까요? 여러분들 뭐도 객체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숫자,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true, false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객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타입 해가지고 숫자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자, 프린트 타입 A라고 해볼게요. age. 그 다음에 타입 name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 클래스 int, 클래스 str 나오는 거 보시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age랑 name 다 뭐 취급되냐면 객체 취급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실제로 요 10과 홍길동은 요 값이에요. 뭘까요? 이거 값이 아니라 뭐예요? 객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뭐 취급한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를 객체 취급한다. 그럼 객체 취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0을 선언했을 때 우리 눈에 실제로 이게 10일지 모르지만 이거 뭐냐면 객체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즉 이 age라는 변수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 10이라는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뭐다? 그 해당 메모리, 즉 주소값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썬에서 모든 변수는 참조 변수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변수라고요? 그럼 뭘 참조하는 걸까요? 바로 객체에 뭘 참조한다?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는 참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데이터는 객체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객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속성과 기능의 집합입니다. 여러분들. 기능의 집합. 그러면 내가 해당 변수를 가지고 그 변수가 뭐 정수가 들어있으면 그 정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 리스트 전용 기능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죠? 그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데이터를 삭제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돼서 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길이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객체라는 거는 속성과 기능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정수와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문자열과 관련된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해요. 어쨌든 객체는 속성과 기능의 집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클래스 perso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person이 뭐예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쓰실 때는 여기다 클래스 명을 쓰시는데 클래스 명의 앞에는 대문자입니다. 무조건.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예요. 소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생략이 안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추가적인 개념 설명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person이라 쓴 다음에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속성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속성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내부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사람의 취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 나이도 있대요. 뭐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 뭐 성별, 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클래스 안에다가 속성과 기능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속성은 뭘로 정하냐면 변수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함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변수를 만들고 속성을 변수로 만들고 기능을 함수로 만들까요? 자, 예를 들어서 age, name, 합의 이런 거는 함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라는 걸 움직일 수 있나요? 뭐 나이를 작동한다, 이름을 작동한다, 취미를 작동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자기소개하다, 그죠? 그런 것들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기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함수로 만드는 건데,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자체를 보고 이걸 사람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붕어빵 틀을 보고 붕어빵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죠? 붕어빵 틀이라는 건 뭐예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틀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붕어빵을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오브젝트라 생각하면 돼요. 오브젝트가 뭐시죠? 얘가 뭐예요? 해석하면? 객체잖아요. 그죠? 오브젝트가 뜻이 객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요. 붕어빵이 오브젝트다. 즉,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들 수 있다? 바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person 있죠? 그죠? 자, person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P1이라 써볼게요. P1 그 다음에 person 소괄호.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클래스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person 클래스로 클래스의 인스턴스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person 클래스의 객체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스턴스와 객체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객체와 인스턴스화.
저는 그냥 객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사람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사람 객체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요? 몇 명 있는 거예요, 사람? 3명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든다 해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클래스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즉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붕어빵 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의문점이 있겠죠. 강사님 아까 모든 데이터는 객체라면서요. 근데 그 객체 우리가 클래스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장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굳이 객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P1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person이라는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자, 객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객체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 객체가 여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몇 개예요? 몇 개? 4개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인트로듀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능 또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가 품고 있는 게 뭐예요? 4가지 속성과 1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수에는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객체를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객체를 변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했죠? 제가 주소값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리모컨. 그러면 리모컨은 이제 주소에 넣는 게, 변수에 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삽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 주소값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 주소값을 객체에 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프린트 해가지고 P1을 출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 P1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출력될까요?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P2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 객체가 몇 개라고요? 2개죠. 그러면 이 P1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객체랑 P2가 가지고 있는 객체는 서로 같은 객체일까요? 다른 객체일까요? 그렇죠. 다른 객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person이라는 얘가 person이라 했을 때 P1이 바라보고 있는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P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P2라 했을 때 P2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이 객체랑 이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불가능합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P2를 제가 출력해 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해 보면 자, 객체 주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id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P1을 주게 되면 주소값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P2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주소값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10진수로 표현한 건데 다르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랑 P2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는 같은 거라도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튼 간에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객체가 현재 몇 개라고요? 객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고, 사람 객체가 2명 있고 그 녀석은 몇 개의 속성과 기능을 품고 태어나요? 4가지 속성과 1가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프린트해서 p1.ag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10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뭐가 있어요? 네임이 있죠? 그 다음에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젠더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인트로듀스 호출하면 이거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P1 출력했는데 P2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가 나올까요? 같은 데이터가 나올까요? 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객체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속성에다가 age, name, 합의, 젠더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p1.age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내가 p1.age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ge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값이 바뀝니다. 보이죠? 지금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p1.age 해가지고 20 이렇게 값 바꾼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10 이렇게 출력한 거 이건 누구 데이터죠? p2의 데이터죠. p2의 데이터는 값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왜 그래요? 지금 이거는 누구의 객체의 값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P1의 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바꿨다 해가지고 이게 P2의 값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클래스는 사람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설계도는 속성과 기능을 가는데 그 속성은 뭘로 만든다? 변수로 만드는 거고요.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객체는 네 가지 변수의 값을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미정이에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지금 다 10, 홍길동, 테니스, 남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연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유연하지 못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객체하고 요 객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데이터가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10개 만들던 100개 만들던 해당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모두 다 다른 데이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게임 캐릭터의 스탯이 다 고정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롤이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 녀석이 태어나자마자 아이템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해당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지만 지금 속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유연하지 못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다시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클래스고 여러분들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뭘 만든 거다? 객체를 생성한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클래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